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원경 건강센터에서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 성유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직무 스트레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 혹은 근로자가 바라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반응을 의미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하고 대인 및 가족 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근로자가 속해 있는 조직 분위기와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는 단지 근로자의 개인적인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거나 회사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일들 혹은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일들과 같이 살짝 힘들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서 도전하고 변화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성취감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런 스트레스들은 좋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에 의미를 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해서 질병 등을 유발시키지 않죠. 그런데 나쁜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해로움을 주는 스트레스를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더 파헤쳐 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구분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는 스트레서,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유발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 사이에서 반응이 커지지 않도록 중재하는 중재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심리학자인 홍주와 라이가 43개로 생활 스트레스 순위를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1위부터 6위까지 보시면 배우자의 죽음, 이혼, 별거, 교도소 수감생활, 가까운 가족의 죽음, 장애 및 질병과 같이 이건 진짜 부정적이고 힘들겠다라는 스트레스 요소들이 있고요. 7위에 보시면 결혼, 25위에 보시면 우수한 개인적 성취, 26위에 아내의 맞벌이 시작 또는 중지, 41위 휴가, 42위 성탄절과 같은 우리가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도 스트레스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생활 스트레스 순위에서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살펴보시면 해고, 사업의 재적응, 전직 및 부서 이동, 일의 책임상의 변화, 상사와의 갈등,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의 변화, 사회활동의 변화, 휴가와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원인이 쭈루룩 있을 때 내가 이 유발 요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림에서와 같이 정말 퇴사만이 답일까요? 어떤 것들은 내가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겠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한번 고쳐보려고 시도해보거나 혹은 그거 자체를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거를 고칠 수 없더라도 내가 한번 고치려고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힘든데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왜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꾸거나 혹은 수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잘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지 혹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의해서 촉발된 스트레스 반응도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질병이나 재해 위험 같은 안 좋은 반응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리적 반응에는 동통,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픈,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변비, 근육 경련, 설사, 욕지기, 입마름, 식욕부진, 과다한 발한, 심장박동, 과다한 배고픔 등이 있고 심리적 반응에는 분노, 불안, 무관심, 실증, 우울증, 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욕구 좌절, 죄의식, 무기력감, 적개심, 초조, 주의 집중 곤란, 안전보전, 거부, 안정감 상실 등과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행동 반응에는 혀를 깨문다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이를 갈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긴장성 경련, 과잉 반응, 머리나 귀나 코를 쥐어뜯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에는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및 돌연사, 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장애, 섭식장애, 자살, 중독, 기능성 소화불량증, 과민성 장증후군, 알레르기, 아토피, 과민성 방광, 구강질환, 만성피로 및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통증후군, 또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명확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 질병인 우울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증상은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의욕이 저하되고 흥미가 저하되고 또 불면증 혹은 잠이 너무 많이 오는 수면장애, 식욕이 저하되거나 식욕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체중 변화,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고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무가치감, 지나친 죄책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학생이라면 학업 능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래서 휴학을 한다거나 생산성이 저하가 돼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가족 갈등, 이혼과 같은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울증은 초기에 잘 진료를 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울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빨간 파도처럼 정상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혹시 정말 큰 사건, 누군가가 죽었거나 무언가를 상실했거나 실패했거나 좌절했을 때 확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죠. 우울증에 걸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사건과는 상관없이 쭉 밑에서 우울한 기분 속에서 우울한 기분이 살짝 나아졌다, 살짝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번아웃 증후군은 푸푸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온 힘,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들거나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거나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업무적으로 갑자기 막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만성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감기나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감정의 소진이 너무 심해요. 우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잘 인정하고 일을 조금 줄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을 쭉 살펴보았는데, 읽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주변의 누군가, 동료나 상사, 후배,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한 증상을 잘 알아놓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너 지금 힘든 거 아니야? 너 지금 스트레스 과부하 상태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트레스 원인이 생기면 누구나 우울증에 걸리고 누구나 수면 장애에 걸리고 비만이 되고 번아웃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즉각적인 반응, 스트레스 반응으로 가기 전에 그 해로운 반응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재 요인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재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더라도 그러한 반응이 엄청나게 유해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 지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엄성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대처 능력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것도 중재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스트레스나 내가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이나 긴장 등에 대해서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 탄력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시면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 예를 들면 심리적인 자원이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물질적 제공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과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로서 의미 있는 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긍정적인 어떠한 자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면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내가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잘 얻을 수 있도록 나도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사업장이라면 조직 문화나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요인으로 두 번째는 대처 능력이 있는데요. 대처 능력에는 크게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중심적 대처는 그 스트레스 원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데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는 개인에게 느껴지는 정서적 고통이나 생각들을 변경시켜서 환경과 생활 속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대처를 말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대처가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맞습니다. 문제중심적 대처, 즉 원인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반응을 없애는데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인데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나 존엄성이
다른 사람의 외적인 칭찬이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줌으로써 얻어지는 생각을 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정말로 진실로 믿게 되면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공격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해요. 내가 약하고 가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자존감이 만약에 높게 되면 아무리 스트레스 요인이 외부에서 주어진다고 해도 난 잘해낼 거야.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과 같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응원하는 말들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부르는 생각에 깊이 빠져있지 않게 되겠죠. 다음은 자아 탄력성인데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내면적인 불안감 그리고 긴장 등에 대해서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만약에 탱탱볼이 있을 때 탱탱볼을 바닥에 탁 치면 순간 찌그러졌다가 금방 동그랗게 퍼져서 올라오는 것들 다 기억하시죠? 자아 탄력성이라는 것도 바닥과 같이 딱딱한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에 맞게 딱 조절됐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아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고통, 내가 느끼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문제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아 탄력성이 생기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든 나는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트레스 관리하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스트레스 관리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는 반응을 주로 의미를 하고 관리라는 것은 조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일컫고 스트레스 관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이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절대 압도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나면요. 내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었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거 나한테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들이 그럴 수도 있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제와 관련해서 나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내가 나자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 4가지는 자기를 알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그리고 대화, 자기 표현, 긍정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 것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나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지? 라고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나는 항상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MBTI나 MMPI2, PWISF와 같은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하는 것이
나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전문가, 상담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의와 함께 상담을 해보는 것이 나를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알게 되면 내가 항상 A라는 구덩이에 빠졌다면 이제는 내가 항상 A라는 구덩이에 빠지는구나. A라는 구덩이가 나타나면 다른 곳으로 피해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호흡 명상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되게 지나치게 신체가 각성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불안감이 엄청나게 엄습한다거나 이럴 경우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을 주게 되고 흔히 어깨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여기에 있지만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굉장히 여행을 많이 떠나요. 과거로 가서 내가 이때는 이랬어야 됐는데 혹은 이때는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면서 후회를 한다거나 혹은 미래로 가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난 절대 대처를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불안해진다거나 이렇게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충실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후회나 혹은 미래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호흡 명상은 우리가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는 신체의 각성 수준을 낮춰주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다양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화 상담, 자기 표현. 자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표현하는 데에서 내 행동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경보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슬플 때 나는 왜 행복하지? 나는 지금 왜 슬프지? 라는 걸 더 살펴보게 되면 나는 인정받을 때 행복하구나. 아니면 나는 내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 행복하구나. 그러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거나 혹은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과제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앞길을 내가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감정을 모르겠어. 느낌이나 감정을 억압해온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하나씩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내 감정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둘러보면 꼭 우리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 긍정적인 일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분명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전에 하루에 3가지 정도 간단하게 감사하게 쓰는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 때는 중단시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행동도 좋고 심리도 좋습니다. 무언가 좀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든다라는 걸 자각을 했을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다녀온다거나 마음으로 안 돼, 그만해, 그만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지 그 직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 해결하고 나면 그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한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 누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